유동호 양혜정과 복주가를 만드는 사람들! 사람들. 혜정 씨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에 뵙죠. 저도 여기 거의 한 달 조금 넘는 한 달이 됐나요? 넘었네요. 네. 지난번 방송을 전화로 네. 잠깐 하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달이었는데 빈자리가 1년인 얘기였습니다. 남자 네 분이 오붓하게 방송을 잘 하셨잖아요. 오붓이라는 단어는 좀 빼주시고. 칙칙했나요? 아니 우리 정직한 방송이잖아요. 네. 칙칙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그때 역대 그 두 분이 나와가지고 네. 가장 훌륭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남자 게스트 두 분을 모신 적이 저희가 없잖아요. 그랬나요? 네, 한 번은 또 두 분을 같이 모신 적은 없었죠. 네, 두 분이죠. 네. 지난 내만복 임원 선거 특집 방송 오건호, 최창우 외또 원래 그분들 한 분 한 분 모실 때도 긴장이 되거든요. 아, 이거 모셔야 되나? 이래서. 근데 두 분을 한꺼번에 모시니까, 마음이 상당히, 경건해졌어요. 아, 네. 어디 갔다 오셨죠? 저 이제 광주 네. 다녀왔었고요. 그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광주 그 예전에 있던 그 도청 그 현장 다녀왔고 예술 문화라는 이름으로 꾸며진 그러니까 총알 자국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남아 있지 않고 다 칠을 해버린 상태로 예술적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떤 이렇게 조형물 이런 걸로 형상화해서 그냥 잘 꾸며진 박물관 같은 느낌. 해서 그래서 역사의 흔적을 이렇게 지워가는구나라는 걸 좀 이렇게 보고 왔고 실제로 이제 옆에서는 그 이제 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 실제로 이제 그 유가족 중심이 된 분들이죠. 다시 복원해라. 전남도청을 예전의 모습 그대로 복원해라라는 그 투쟁을 하고 계신 분도 계셨고. 네. 느낌이 박물관 하면 보통 있는 거 그다음에 보존된 거, 보존하고 있는 거를 전시해야 네네. 실제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참 어떻게 가끔씩 보면 박물관인데 다 복사해 놓은 걸로 갖다 놓으신 것 같아. 좀 안타까운 현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운동화라고 해서 그때 그분들이 직접 신었던 어떤 그러니까 정말 삶이 그 생생한 현장이 묻어있던 그게 아니고 운동화를 그 예술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분들이 썼던 운동화가 아니었고. 그거를 형상화해서 예술로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무슨 그 약간 비석 형태나 이렇게 글귀를 적어놓은 게 그걸 그대로 그분들이 써놨던 흔적이나 이런 게 아니고 아예 글을 새겨놓은 거죠. 유리나 이런 데에 새겨놔서 조명 쏘고 이런 형태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불과 진짜 얼마 오래지 않은 그 일이잖아요. 제가 저도 분명히 살아있을 때 태어난 뭐야? 그 정도 네, 살아있을 때니까. 네, 연식이 갑자기. 네. 꽤 컸을 때 수도 있어요. 꽤 근데 누나. 근데 아주 먼 얘기 외국에 있던 무슨 박물관 간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뜻 보면은 그렇게 잘 꾸며져 있구나라는 표현을 할 텐데 막상 들여다 보면은 그때 그걸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랬죠. 그래서 좀 화가 나고 네네. 화를 좀 오늘 방송은 네. 화를 좀 진정시키고 누나. 네. 아까 예술하고 했더니 네. 오늘 또 이분 제가 놀랐어요. 우리 아도니스님의 섭외력을 놀랐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절대 저럴 분이 아닌데 네. 이렇게 폭이 넓은 분이 있는가. 제가 섭외했는데요? 아 그래? 어쩐지. 아니 무슨. 그랬구나. 네. 죄송해요. 다시 녹음 들어갈게요. 제가 직접 이분 그럼요. 소개 한번 네. 해주세요. 저 섭외하기 너무 어려웠고요. 몇 달 전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저희 팟캐스트에 꼭 나와달라. 근데 이분이 문화예술 쪽에서 좀 조예가 깊으신 분이고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서 저희 방송을 조금 꺼려하신 듯한 느낌을 받았으나 다시 한번 카톡을 보냈습니다. 정중하게 저희 방송에 좀 출연해달라고 했더니 바로 알았다고. 한번 왜 꺼려했는지 한번 듣고 싶네요. 그런가요? 정통 우리가 네. 정치 팟캐스트도 아닐 텐데 네. 혹시 사무국장이면 싫어서 그런가? 제가 이분은 처음 뵀을 때 이분은 저를 이제 그때는 기억을 못 하셨겠죠. 이제 왜냐면 그 집회 때였고 그 촛불 집회 복지국가 촛불 할 때 오셔서 이제 게스트 가수로 노래하시러 함께 참여를 하셨는데 너무 그 목소리가 왜
예전에 이제 포크 가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목소리 있잖아요. 요즘처럼 막 이렇게 꾸며지거나 이런 목소리가 아니고 예쁘게 가다듬은 목소리는 아닌데 있죠, 있죠. 되게 이렇게 가사도 착착 감기고 네. 네, 노래를 이렇게 정말 잘 하시지만 노래가 되게 아름답게 들리는 노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그런 있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어렵게 몇 달 만에 몇 달 만에. 네, 모시게 됐고요. 마을 예술 복지연구소 더 창고 김대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가. 네. 이야, 이거 라디오 DJ 같은데 혹시 방송을 역시 많이 마이크를 잡아보신 목소리가 아니 지금 제가 좀 목이 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인데요. 망가진 게 이 정도입니까? 네네. 웬일이야 진짜. 망가져서 망가져서? 네, 망가져서 좀 매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겸손함까지 있네. 네, 멋있는 분이세요. 네. 진짜 이거 사진으로 봤으면 네. 당황하실 겁니다. 우리 이쪽에 들어오시는 분 대부분 초대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걸 진지하게 설명하시려는 눈빛이 많이 있었거든요. 몇 명이 정권을 인수하겠다는 눈빛이 몇 명 있긴 했지만 아무튼 그런데 오늘은 많이 진짜 예술이야 예술. 그치, 예술가죠. 이제까지의 게스트들은 잊어라. 잊어라. 네, 복지국가 운동을 하고 물론 이제 복지에 관련된 건 하시지만 이제 복지국가 운동을 하고 또 사회복지사의 어떤 그 이미지 그것을 뛰어넘는 예술 아티스트. 이분이 사회복지사예요? 아 그럼요. 그래요? 저희 뭐 복지국가를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아, 그래요? 이분은 예술로 문화로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사회복지사. 그래요? 이거 네. 신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 네. 사회복지도 하고 이것도 네. 하란 말이야. 아니 뭐 선생님도 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노래 뭐 한번 하셔도 돼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태까지 방송을 나온 것 중에서 너무 가장 거창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좀 어떻게 좀 여기 앉아 있기가 참 민망한 수준이네요. 아니 저희 진심이에요. 진심이고. 제가 이런 네.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도봉구에서는. 아니 원래 그리고 저희 방송이 몇 번 이렇게 들어보셨다고 하지만 초반은 칭찬을 하지만 그러니까 계속 낯선 상태로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일단 네. 앞에 여러 가지 소개된 네네. 말들 중에 뭐 사회복지도 있었고 예. 예술도 있었고 노래도 있었고 도봉이라는 단어도 있었어요. 네. 정확하게 지금 하고 있는 뭐 이 포괄적인 단어에 겹치는 내용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옛날에 제가 2001년에 도봉구로 이제 일을 하면서 왔어요. 그 방앗골 복지관이라는 방앗골. 곳에서 푸드뱅크 담당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게 되면서 인연을 맺었고요. 그러면서 저기 문화에 관련된 기획들을 참여할 기회가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예전부터 조금 그 막연하게 꿈꿔왔던 문화예술 기획이나 뭐 공연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꿈들이 이 도봉구에 오면서 조금 현실화됐던 것 같아요. 조금씩. 뭐 같이 또 그 축제를 만들어가는 것도 했고요. 또 마을에서 문화예술 그런 것들을 함께 연구하는 청년들 모임도 좀 운영을 했었어요. 청년. 예, 그때 이제 함께했던 member가 지금 이상호 사무국장님. 그래요? 작년이 됐네요. 중년. 예, 그때만 해도 이제 벌써 10년이 넘었죠. 10년 전, 11년, 12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네. 사회복지를 하겠다고 실습을 온 좀 독특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동안 개근상을 탔다는 거를 큰 자랑으로 이렇게 그래요? 자기 소개를 하고 그랬던 좀 독특한 친구가 있었는데 설마 이분이 그 앞에 소개된 분은 아니겠죠? 앞에 소개됐던 네, 더 이상 나가면 안 되겠네요. 그분이 이제 이상호 사무국장님이죠. 네, 그랬구나. 그때부터 이제 인연을 맺기 시작해서 네.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동네에서 그런 기회를 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문화에 대해서 좀 알아가게 됐고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면서 기존에 내가 알았던 문화예술의 느낌은 그냥 사람을 되게 우아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이게 교양적으로 성숙하게 만들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삶에 대해서 진정하게 고민을 하는 거고 삶이 들어간다. 예, 그 삶에서 객체로 살고 가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게 된 게 문화예술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것들이 진짜 사회복지가 구현하고자 하고 지향하는 것들을 바로 그 본질적인 거를 문화예술가들이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예, 그러면서 그 문화예술이라는 것들이 복지사들이 많이 차용을 하고 있는데
이벤트로 단순하게 이벤트로 차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껍데기만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행사로 사용하다 보니까 사람을 소진하게 만들고 뭐 행사에 동원하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문화의 본질적으로 알게 되면은 사회복지사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모델들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문화예술 쪽으로 조금 더 제가 좀 관심을 갖게 됐고요. 마침 그때 우리 복지관에서도 문화복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보자. 이럴 때 제가 첫 번째 담당을 맡게 되면서 계속 이쪽으로 일을 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좀 더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뭐 복지관을 그럼 제도권이라고 사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복지관- 나오셔서 는 방학골 복지관은 저한테 참 좋은 기회를 줬던 곳인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복지라는 거에서 좀 그냥 그 약간 본질적으로 파집기보다는 네.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을 정말 그 주민들이 주인이 되게 하는 아까 문화예술도 주인이 삶의 주인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방학골도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그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복지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학습하고 그것들을 위해 주민조직화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하고 그랬던 복지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2년 차 때 복지관에서 운영하던 가장 큰 행사였던 바자회를 없앴어요. 없애자고 그랬어요. 제가 없애자고 그랬어요. 없애야 됩니다. 왜 없앴느냐고 하냐면은 일단은 돈을 못 벌었어요. 돈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가 이제 그 사람들이 개인 부채라는 것들 카드를 통해서 많이 얻게 되면서 내수 경제가 긴급하게 긴축하게 될 때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기부를 하거나 사거나 하는 게 상당히 좀 이렇게 완화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틀 3일을 그렇게 계속 온종일 하게 되고 2, 3일을 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또 후원 물품들을 만들어야 되는 일이 동원돼야 되고 그렇죠. 끝나고 나면 며칠 동안 사람들이 그냥 번아웃이 돼요. 그것도 행사 담당자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을 자기 사업을 중단하고 이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따져보면은 손해인 거예요. 손해다. 네, 손해예요. 네, 그 수익이 몇 푼을 얻기 위해서 복지관 사람들이 그 의욕을 더 꺾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바자회 하다 보면은 물건이 적게 되면은 오는 사람이 실망하면은 그 기관의 신뢰가 떨어진다. 그래서 담당자는 어쨌든 그 후원을 적게 하더라도 물건을 많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방법을 하냐면 동네에서 물건 떼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떼고 나면은 50대 50으로 나눈 거죠. 어디서 물건을 떼어와서 네. 만약에 5,000에 팔면 2,500원 기관 돈, 2,500원 떼주는 돈, 그렇게 그래서 꼬우는 돈도 있고 또 이렇게 그 바자회 사냥꾼들이 있어요. 그 동네 어디든지 이게 바자회 있으면 가가지고 자판을 벌려놓고 네. 자리세를 기관에 주면서 본인 장사해 가는 사람들. 네네. 이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외항 쪽, 외 보이는 쪽은 되게 훌륭하게 만들어 놓고 규모도 있고. 네,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압박감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수익이 적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바자회를 하느냐. 또 이제 그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 목적을 돈 벌기 위해서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이유를 갖다 놓습니다. 이게 지역 주민들이 그날은 그래도 복지관을 많이 찾는 날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복지 사업을 알리고 뭐 홍보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동반자들을 만든다. 뭐 이렇게 그 계획서만 보면은 색평화도 금방 이루어지고 남북통일은 뭐 말도 아닐 것 같은 그런 막 계획서를 쓰죠. 근데 뭐 끝나고 나면 그런 거 신경 쓸 수 있습니까? 그냥 빨리 그 수익 정산하고 뭐 하다 보면 자기 사업 돌아가야죠. 뭐 이렇게 하니까 바자회를 굳이 뭐 해야 되는 어떤 본연적인 목적들은 다 잊어버린 채 하기 위한 행사. 근데 또 잃은 것이 더 많은 행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럼 수익을 한 방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런 행사가 있으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 같이 해서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향후에 복지관에 대한 인식을 더 좋게 하고 그리고 늘 주민과 만나게 하고 만나는 방법들을 더 다양화시키게 하고 이런 행사를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제안을 해서 바자회를 없애자고 그게 제가 2년 차인가 3년 차 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걸 받아줬어요 복지관에서. 오, 예, 그래요? 그건 놀라운 일이죠. 기관에서. 지금 2년 차, 생각해봐도 3년 차가 그렇죠. 뭘 한다고. 그러니까 예, 그 나이가 좀 있긴 했어요. 제가 30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했던 근무하던 직원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2, 3년 차가 그렇게 해서 기관이 받기는 어려운 건데 기관이 그걸 받아줬어요. 그거 좀 좋은 놀랬죠. 기관이- 예, 저도 놀랐어요 하고 나서. 그래서 이런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오히려 그 다른 직원들도 이런 걸 바랬던 거죠. 바랬는데 누가 한 명이 얘기해줬으면은 탁 틀리는 건데 겁 없는 그 하루 강아지가 이걸 벌써 터뜨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신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도봉구에서 처음으로 벼룩장터를 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참여하고 준비하고 기획하는 단계에서 같이 참여하고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그래서 끝날 때는 그 당시 40m 김밥을 함께 말아먹는 그래서 골목대장터라는 게 탄생을 하게 됐는데요. 마을 잔치처럼 했네요. 예, 그때 이제 이상호 국장이 김밥맨 역할을 한번 했었죠. 네, 포스터도 막 같이 찍고 시습생으로 와서 실습생 때 인연을 맺고 저한테 이제 낚여서 종속 예, 거의 뭐 노예 계약을 맺어가지고 저를 예. 어쩐지 거의 표정이 거의 얼굴 안 들고 있는데요. 네,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과거사가 네, 밝혀지는 그런 건가? 제가 괜히 섭외했나요? 뭐 권력 관계라 항상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굉장히 이 친구도 저한테 고마워해야 될 게 그때 그 사진을 가지고 대형 연수막을 만들었거든요. 김밥맨 얼굴이 이렇게 들어간 대형 연수막. 그래서 한 몇백 미터 전방에도 그 현수막을 볼 수 있을 만큼 그 큰 얼굴이 이상호 국장의 얼굴이었어요. 그럼 그때 예. 비로소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기 그렇죠. 시작했네요. 굉장히 막 홍보를 네, 했죠. 그게 한 10년 이상 썼죠. 그 현수막을. 최근에는 갈았더라고요. 드디어. 적폐청산을 되면서 그 현수막을 갈았는데 그래도 얼마 전까지 그 대형 현수막의 주인공으로 저 이상호 국장이 김밥맨으로 이름을 알렸었죠. 김밥맨. 네. 그럼 이상호 국장님이 있기까지 김대근 대표님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제가 장난으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키웠다. 처음에 말도 못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걸 또 잘 받아줘요. 또 예, 착해요. 네. 아주 훈훈하게 왜 마무리 내시는 거죠? 착한 거 빼면 못 쓸 게 뭐 있겠어요. 아니, 결과가 그래도 네. 좋게 나왔으니까 인용을 하는 거지. 안 좋게 됐으면 인용을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서로 왼수가 될 수도 있었죠. 잘못하면. 그래도 감각이 있었으니까.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걔는 원래 좀 이렇게 문화, 예술, 이게 풍요로운 얘기로 가려다가 갑자기 그 바자회를 가면서 갑자기 아니, 근데 그 그게 내부 사정 이렇게 나온 것 같은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는 그게 문화예술의 네, 시작이다. 본질이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을 구경꾼으로 만들거나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함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거죠. 함께 주인공이 되고 함께 역할을 나눠 갖게 되는 거. 저는 그런 과정들을 문화예술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복지관이 진행을 하려고 지향하고자 하는 거는 문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문화는 더불어 살고 어떤 사람이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된다고 하더라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그분들의 역할을 나름대로 맡으면서 지역사회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 문화다. 봤을 때 결국은 복지가 취급하는 건 문화다. 예, 저렇게 그렇게 왔던 겁니다. 저기는 바자회를 없애고 뭔가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함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축제의 장, 교류의 장 같은 걸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혁신과 같은 일이거든요. 지금도 그게 몇 년 전, 10년 전 얘기예요. 그게 2004년인가 5년인가 그때쯤 그러면은 얘기. 그래서 얼마 13년, 전에 작년에 그래서 방학골복지관에서 네. 골목대장터 갖고 책을 냈어요. 예, 골목대장터 지금 푸른복지에서 출간을 해가지고 네네. 지금도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바자회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없애야 된다, 개선돼야 된다 인식은 높지만 대부분의 기관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초임 2, 3년 된 사회복지사로 인해서 사고에 사실 변화가 나타나고 복지관의 변화가 나타나고 마을의 변화가 사실 나타나서 그 복지관에서 같이 일하고 지금도 일했던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일하면 또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거 환경을 마련해줬던 기관에서 일했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행운인 것 같고요. 그거는 기관에서 해줘야 되는 역할이에요. 조직에서 그것들을 키우는 것, 얘기했던 거를 끊임없이 수평적 의사소통 관계 이런 것들을 강조했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그냥 말로만 수평으로 했던 게 아니라 학습도 같이 했고요. 학습에 대한 카테고리도 같이 짰어요. 그리고 복지에 관련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런 전반적인 책을 같이 봤고요. 그런 영향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게 했던 것 같아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기관장과 저기 하위 어떤 사회복지사가 특별하게 어떤 계급차를 느끼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줬죠. 그래서 그때 위에 계셨던 분들 그런 노력을 많이 했고요. 또 중간에 계신 사람들도 역할을 많이 해주셨고
또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들 그런 무대를 만들어줬던 거에서 굉장히 좀 잘 놀았고요. 예, 잘 놀게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됐던 거죠. 또 지금도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는 일요일 되면 월요일이 기다려졌던. 지금도 아마 그 유일했던 기억인 것 같습니다. 난 월요일만 되면 몸이 아파. 그래요? 오늘 상당히 몸이 아파 보이긴 하네. 되게 피곤해 보이죠. 아, 네. 내일 휴일이니까 다행이지. 아, 그래요? 저 저렇게 일하고 싶은데. 네. 일단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볼 때 역시 복지관에서 그런 그 주체적으로 이제 참여하는 함께하는 그런 것이 이제 그 문화적 키워드로 많이 익혀지거든요. 왠지 궁금해집니다. 네. 그래도 이제 이 문화랑 복지 그리고 복지관 네. 이런 마을에 대한 좀 더 이 마을의 정의를 그러면 그렇게 정의하면 되는 건가요? 제가 마을 만들기 요즘 최근에 많이 말라고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그럼 과연 마을 만들기는 어떤 건가 있는지 조금이라도 좀 그 마을 만들기에 대한 그 언어의 함의는 지금도 굉장히 논쟁들이 많이 있거든요. 마을이 없는 것이냐, 마을은 기존에 있던 것을 기존에 보면 다 마을 하려는 거 아닙니까? 아니냐. 맞으면. 그리고 복지관에서 아까 얘기했고 조직화 사업이나 뭐 이런 그죠. 것들도 결국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마을 만들기보다 마을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마을에 다 있는데 그 다 있는 거를 괜히 그 놓치고 새롭게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막 지워지고 그리고 만들어 놓고 사람들 따라오게 만들고 그래서 자발적이보다는 그냥 따라오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게 막 본격화되면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이렇게 묻혀졌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 유행이랄까요? 박원순 시장님 되시고 나서 예, 마을이 다 거대한 물개 파도가 다 있었죠. 마을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게 휩쓸려 갔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한번 파도가 세게 지나가고 이제 조금 정신을 차려 보니까 이게 마을이었니? 막 이렇게 이게 또 질문이 나오는 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초기에 저도 이렇게 좀 공부를 좀 했었는데요. 마을 사업에 어쨌든 마을 예술 창작소라는 사업이 마을 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내려왔고요. 도봉구는 창고란 이름으로 참여를 했고 다른 데는 다른 이름으로 참여를 했는데 하면서 그 마을의 어떤 정의노원과 한참 얘기하다가 저 나름 이렇게 공부하다가 조금 이렇게 발견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어떤 겁니까? 그 기존에 했던 마을 느낌은 동네라는 동네. 느낌, 예, 그게 느낌이 강했어요. 그 동네가 그 삼수변에다가 함께 동자를 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물을 함께 쓴다는 뜻이더라고요. 옛날에는 물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시냇물, 뭐 빨래골 이런 것처럼 이렇게 시냇물을 일으키면서 물을 공유하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많이 쓸 수 없죠. 누군가 늘 의식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공동체도 형성이 되고 이런 식의 동네가 강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마을의 부분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그게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을에 갖고 있는 각자의 세계가 너무 다양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잠만 자는 곳. 베드타운. 그렇죠. 네. 어떤 사람들은 조금 목적을 위해서. 목적. 어떤 사람은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교육 좋은 데를 위해서. 막 이렇게 맞아. 학군 움직여서. 따지고. 네. 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권력을 또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네네.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같은 경우는 되게 단순한 그냥 그 가족 뭐 같이 모여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였다면 그 사이에서 갈등도 있고 해결책도 만들고 그랬다면은 지금은 같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성이 없는 그 공동체, 제각각. 예, 제각각. 예. 네네. 어떤 사람은 또 필요성이 있지만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조금 그 좋은 의도로 만들기 위한 사람들도 물론 많이 계시고요. 근데 그거를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죠.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물어보아야 된다고 하면서 물어보는 작업들을 제대로 신경 쓰지 않죠. 물어본다는 거는 그 사람, 이 지역 주민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물으려 하지 않았고요. 관심 가지지 않았고 필요하면 요식행위로 진행을 했죠. 요식행위로 뭐 관변단체든지 뭐 직능단체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박수치고 끝내는 방법으로 끝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거예요. 따라와요.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 방식이라면은 요즘에는 마을이라는 방문은 제가 찾아보니까 그 네이버 지식사건에 보면은 네. 마을을 쳐보면은 그게 있어요. 마실 다니다의 표준어. 마실 다니다. 그게 표준어가 마을이다. 그거 보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마을은 이거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 마실이라는 말은 어떤 목적을
바꾸지 않고 그냥 인간이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그냥 아니면 동네가 좋아서 이렇게 아무 목적 없이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관계 맺고 같이 자기가 또 하는 것도 마음의 짐도 털어내기도 하고 행복도 나누기도 하고 슬픔도 나누기도 하고 이런 게 마실이잖아요. 그 마실이 표준 말이 마을이라 그러면은 마을은 사람들이 관계하고 돕고 그리고 함께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마을이라고 해야 되는구나 이제는.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거는 결국 뭐냐면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짜 주인으로서 행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제가 마을예술 창작소를 만들 때 공간을 주어졌어요. 저한테 공간이 주민센터, 창오동 주민센터로 쓰던 공간이 주어졌는데 네. 이 공간을 어떻게 쓸까,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공청회를 한번 열었어요. 처음에 시작. 아무래도 이제 시작할 때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군요. 그렇죠. 네, 공청회. 근데 공청회 하면 저기 말이 딱딱하니까 간담회. 간담회. 네, 그래가지고 막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서 네. 거기에요. 근데 머리에서 나오는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많은 분이 오셨나요? 사람들을 막 모아놓고 우리는 어떻게 그 의자 같은 것도 네. 버려져 있는 나무 같은 걸 벤치로 막 개조해가지고 아. 또 좀 이렇게 좀 희한하게 했어요. 그때 그 조금 더 희한하게 해보고 싶어서 동네에서 이렇게 같이 노는 예술가들 모아놓고 같이 맨날 그 뚝딱뚝딱 작업해가지고 막 토크쇼도 만들고 막 준비하고 막 공연도 준비하고 막 그랬는데 어르신들이 잔뜩 왔더라고요. 어르신들이 한 거의 100여 분 오셨던 것 같아요. 그 적은 굉장히 빡빡히 찼어요. 아니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주민센터로 사용하던 공간이 뭐로 사용할까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네. 뭔가를 한다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무슨 얘기 들어보려고 온 거죠. 근데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어두워요. 우리를 눈으로 보는 눈이 되게 매서웠어요. 그래요. 그분들은 주민센터는 그 아무래도 공공적인 장소였잖아요. 네. 그리고 그 동네가 창호동 주민이 어떤 동네냐면은 아파트가 거의 90%인데 나머지 10%가 이렇게 연립주택, 아니면 다세대 주택, 그냥 단독주택이 모여 사는 약간 좀 재래적인 느낌이 나는 딱 그 동네가 그 동네예요. 그 아파트로 둘러싸여서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근데 마을 주민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민원들이나 이런 환경들이 해결됐던 그런 곳인데 얘가 나가고 새로운 데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기대도 했겠어요. 근데 갑자기 마을 예술 창작소 이렇게 딱 창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건 멍미하면서 오신 거죠. 예, 그러면서 조금 있다 우리가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토크쇼도 하고 막 그러니까 나 처음에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웅성웅성 막 드는 소리가 들려요 뒤에서. 그러다가 어느 한 분이 터지셨어요. 지금 한가하게 마을 얘기할 때 뒤에서 불만이 있었던 거죠. 왜냐면 이 곳이 무슨 치안센터 아니면 노인정 이렇게 해서 공공적인 곳이 와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곳으로 사용되기를 바라셨던 건데 갑자기 무슨 마을 예술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짓들이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몇 분이 나가서 막 분통 터트리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도 모르고 눈치 없이 뭐 공연 준비하고 토크쇼 준비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거의 뭐 인민재판을 당하는 분위기로 물론 잘 마무리되긴 했어요. 이런 게 아니고요. 앞으로는 뭐 좋은 의견 받아서 좋은 곳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는 졌지만 하여튼 상당히 좀 앞으로 이 활동하는 게 난감할 정도로 그런 아주 무거운 마음을 갖고 돌아온 때였는데 한 몇 달 지나서 젊은 사람들이 고생하는데 우리가 너무 싫다 싶으신지 어르신들 몇 분이 부침개 재료들을 다 이렇게 분담해서 가져와서 브루스타까지 다 가져오셔서 저희한테 부침개를 부쳐주셨어요. 아주 맛있게. 저 밖에 나가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직원이 빨리 들어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음식 싸갖고 왔어요. 와, 술도 막 담아오시고 부침개도 가져오시고 각자 집에 있는 반찬 너무 맛있게 가져온 거죠. 그래서 한 둥그렇게 앉아서 그걸 먹었어요. 눈물 나더라고요. 아, 이게 병 주고 약 주고구나. 그렇게 되니까 아, 이게 어르신들이 등장 원하는 이분들이 원하는 공간을 여기서 만들어야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게 그 정기용의 무주 프로젝트라는 그 EBS 북카페에 이렇게 딱 보면은 그게 나와요. 나오는데 전라북도 안성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무주군 안성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정기용이라는 건축가가 들어가요. 그래서 주민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기존에 있는 주민센터가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센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를 다니면서 주민들이 다 물어봐요. 주민센터 어떤 주민센터를 원하세요? 막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다 필요 없어 그딴 거.
돈 들이지 마 그런 거. 못 어려워서 하냐고. 뭐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죠 처음에. 그러다가 바꿔요 질문을.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세요? 필요한 거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필요한 거 얘기하면 해줄 거야? 물어보는 거죠. 해드릴게요. 얘기하세요. 목욕탕 지어줘. 동네에 목욕탕이 없어서 농사 짓는 분들이 삭신 있으신데 씻을 데가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 봉고차로 저 전주나 이런 먼데 도시까지 목욕하러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따뜻한 물 쓰기 어렵잖아요. 기름 보일러 비싸고 막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눈치 보여서 못 하니까 목욕탕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목욕탕이 들어있는 주민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짝순 날에는 남탕이 되고요. 홀순 날에는 여탕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또 이번에 구청에서 또 하나 부탁을 했어요. 동네에서 행사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동네 주민들이 안 오고 사람들이 아무리 오래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정기용이라는 사람이 또 물어보 다니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요. 지들은 그늘 있는 데서 편하게 앉아 있으면서 얘기하고 우리는 뭐 벌 쓸 일이 있어? 그러니까 막 그 운동장 보면은 땡볕이 나는데 이 가운데 이렇게 뭐가 망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귀중석에서 이 부채 치면서 이렇게 그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그래서 안 가는 거 알고 그 뒤에 등나무를 다 심어놔요. 그래서 그쪽에 앉는 사람도 다 그늘에 앉을 수 있게 행사. 그렇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다시 오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마을에서 창작소 과정을 진행을 했었어요. 네, 뭐 듣고 보니까 차마 끊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제가. 너무 한 샷이 들어가는데 어떤 내용과 어떤 컨셉이 중요한지를 그래도 감을 잡아줘서 좋은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을 천작중 창작중학교? 네. 거기에서 어쨌든 문화예술하면 어떤 분야에 또 그 조예가 있으시거나 뭔가 재능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는 원래 별명이 사회복지사 별명 유흥사회복지사 유흥복지사 유흥복지사 한때 그 방학동이 싸이로 챔피언은 그러면 동네가 그 춤추고 이러면 되게 노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춤과 노래가 다 되시나요? 그래요? 다 되는 게 아니라 노래방에서 그냥 사람을 흥분시키게 하는 거죠. 아니, 때로는 제 안경을 밟고 나고 막 박살 내기도 하고 막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막 날아다니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 노는 걸 잘하고요. 사람들을 하고 같이 노는 걸. 그래서 또 레크리션 강사도 좀 했어요. 예,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밴드 헤비메탈 밴드. 그때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헤비메탈이 대세였어요. 그래서 헤비메탈을 하면은 주변에 있는 여학교에 섭외가 들어와요. 축제. 그 정도예요? 그러면은 나도 또- 그걸 했어야 되는데. 아니 그래서 하셨나? 예, 그래서 가발을 이렇게 쓰고 긴 가발 써가지고 막 헤드뱅이어서 막 치고 뭐 이러면은 또 사람들이 와 그거에 그냥 영웅심이 들어서 그게 이제 배경이 됐었는데 그런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다니면서 축제하고 뭐 환영 뭐 신입생환연회 뭐 사은회 이럴 때 거의 제가 기획하고 제작하고 가끔 섭외가 안 될 땐 제가 노래 부르고. 근데 노래를 제가 잘하는 건 아니에요. 들으셔서 알겠지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잘하는 사람보다 앵콜은 더 많이 받을 자신이 있어요. 예, 앵콜을 더 많이 노래 잘하는 사람 한 번 받죠. 전 두 번 받아요. 네, 그런 능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로 뭐 악기를 연주하시는 거예요? 악기도 하고 노래도 네. 하고 막 춤추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때그때 했어요. 제가 춤추는 걸 못 봤어요. 지금은 이제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호흡이 딸려요. 아니 지금 이제 여기 네. 있는 그 딱 봤을 때 네. 유일하게 그거랑 관계 없이 오히려 이제 저기 국장님이 한국관 네. 같은 분위기인데 따지면은 의외로 국장님도 한때 좀 보니까 옛날에 좀 랩을 좀 랩을 했죠. 했어요. 예, 4층 총각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여기 뭐 아티스트만 사회복지사 계열을 종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저 양반도 나랑 좀 비슷한 게 그 군중 심리에 상당히 떠다니는. 예, 의식하는구나. 사람들 박수하면 무대에서 뛰어내리고 막 이런 거 아, 많이 그랬구나. 봤어요. 네. 어머 그런데 저기 저 앉아 계시다니 웬일이야. 이어폰을 꽂고 저러니까 나이만 먹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은 모신 분이 네네. 포커스니까 그러다 보니까 왠지 네. 시간이 꽤 됐는데 네.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그냥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보내드릴 순 없죠. 앞에서부터 복지관 시작해서 무한한 역사를 네, 마을 같은 그럼요. 역사를 장엄하게 강물을 네. 건너왔습니다. 우리가. 그럼 문화와 예술의 증거를 보여라. 네.
당신이 말하는 문화와 예술의 증거를 보여라. 근데 이럴 때는 지금 이렇게 어울리는 뭐라 되게 차분한 거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저 괜찮아요. 저희 맥락 없는 방송인 거 아시잖아요. 네. 몰라요. 저희가 외모와 달리 다 차분합니다. 그럼요. 네. 그러면은 제가 그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요. 네. 그때 이제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고 막 이런 것때가 굉장히 그때 문화였어요. 그 500원짜리 포켓 그 당시에 그 유행하던 유행가 이렇게 하고 막 하면 뒤에는 이제 펜팔 주소 써 있고 기억나. 아시는 거 저 보니까 모르는 연식이 연식이 좀 되셨네요. 아니야. 네.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로 노래 부르면서 그때 이문세 씨 노래 부르고 막 그럴 때 한적 있는데 콘서트가 막 있는데. 근데 그 이문세와 함께 또 이렇게 또 다른 약간 좀 장르는 다르지만 상당히 또 그 매니아층의 어떤 감성을 자극했던 가수가 있었어요. 김현식 씨. 그분은 처음 들었을 때 뭐 이런 목소리가 다 있지? 음정도 막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이고 막 지금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고. 그런데 왠지 막 다음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듣게 되고 막. 그렇죠. 예. 이분은 또 그 바이브레이션 이런 것도 없어요. 무조건 직진으로 지른.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되게 슬퍼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나왔던 게 내 사랑 내 곁에 음반이잖아요. 우리 때의 남학생들은 다 들었던 거예요. 없던 그 음반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연주 음악이 하나 있었는데 한국 사람이라고. 근데 이 한국 사람도 노래 부르듯이 똑같은 스타일로 불러요. 하모니카가 부를 때 이제 거기도 바이브레이션이라고. 그러니까 음악 하는 사람은 좀 아는데 같은 음이 조금 몇 분 초 이상 하면 그걸 못 견뎌요. 그래서 애드립도 넣고 그때 아니면 이제 다른 뭐 악기 애드립도 넣고 그래서 그 빈 공간을 채워주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런 게 없어요. 그 빈 공간은 그냥 직진이에요. 그래서 되게 부르기 힘든데 그래도 누구나 하고 싶은 한국 사람 그 악기를 제가 너무 좋아서 그 다음부터 제가 하모니카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모니카. 예. 그럼 연주를 예, 그래서 그 하모니카 연주로 한국 사람을 제가 들려. 저희 방송이 한 번 더 격주 높아지는. 예, 스튜디오가 네. 저희 클래식 음악 방송처럼 좀 차분하게 진행할까요? 네. 그건 너무 오반 것 같고요. 일단 들어보고 하죠. 들어보고.
갑자기 말을 못 하겠어. 이게 뭐 방송을 하다가 네.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마이크가 안 나왔었어요. 아 그래서 네. 아니 음악에 아니, 젖으니까. 저 음악이 좋네요. 그러니까 저 근데 진짜 CD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CD 틀어놓은 것 같이 이렇게 직접 들으니까 하모니카 연주 이렇게 가까이서 직접 들은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나는 눈 감고 들었는데 네. 너무 감동해서 앞에 보니까 거의 탈진지 분위기. 호흡이 딸려 나이가 들어가서 이제. 이것도 당황스럽네. 네네. 이게 혼을 담는 거구나. 아니. 나는 눈 감고 듣다가 와 왜 딱 봤더니 앞에 거의 탈진 증신. 나이가 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야 이거 어우. 야 이상호. 아니 왠지 제가 환호와 그 박수를 치고 싶은데 그거 와서 약간 분위기를 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도요. 네, 너무 좋았어요. 네. 이 음악이 네. 제가 잘 흉내를 잘 못 내겠는데 맨 마지막에 네. 약간 좀 이렇게 독특한 이게 밴딩이라 그러거든요. 네. 하모니카 할 때 이게 그 음악을 이렇게 구부리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 맨 마지막에 깔끔하게 연주하다가 마지막에 이게 끝나게 꼭 울부짖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김현식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삶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담아내려고 했는지 그 느낌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하모니카를 이렇게 부르고 나면 힘들기도 하지만 약간 좀 소진된 느낌이 좀 있어요. 노래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정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전 울부짖는다는 느낌보다는 전 이 곡은 이제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약간 거친 숨을 이렇게 되게 몰아내시는 그런 예, 느낌을 예, 사실 예.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요? 마지막에 이 김현식 씨 노래도 그래요. 네. 예, 근데 하모니카 연주도 그래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좀 다른 그냥 연주하는 좀 다른 느낌. 연주 진짜 잘하시네. 누가 들으면 진짜 틀어놓은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리허설 하실 때보다 지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 원래 하면서 테스트하실 늘어요. 때. 그새 늦은 거예요? 네, 그새 늘어요. 굉장히 속도 빠르시네. 그러다가 이제 또 안 부르면 또 줄고요. 실력이. 매일 부셔야 되겠다. 네, 노래 그쵸? 실력도 이게 밴딩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슉슉 지나갑니다. 이거 이렇게 빨리 지나가면 안 되는데 네, 걱정입니다. 그래요. 아니 뭐 길게 하고 두 번에 나눠서 나가죠 방송 뭐. 그래요? 알아서 하시겠죠. 뭐 편집하시는 우리 줄 알았어. 걱정할 필요 없고. 네. 저 오늘 국장님이 문화적 충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10년 전 발언 나오나 안 나오나 그것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지금? 랩 안 시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십몇 년 전에 이 친구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아. 그래서 아마 문화적 충격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저런 걸 자기가 해야 된다는 표정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걸 보여줄 장가를 가는데. 그러게. 참, 네. 된 김에 네. 약간 좀 분위기를 다운시킬지 모르겠지만, 네. 이거 시간도 돼가지고 네. 할 건 해야 되잖아요. 중간에 또 하고 넘어갈 게 있죠. 네네. 저희 간단하게 퀴즈와 또 네.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좀 해줘야 돼요. 퀴즈는 조금 뭐 광고 중에 답이 나갈 수가 있어서 퀴즈를 나중에 나중에. 이제 다시 들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지금 광고할 때는 집중해서 또 듣지 않으면 네. 또 모르니까 다시 처음부터 방송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퀴즈는 좀 가장 광고 뒤에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저희 지난번 방송이었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선출직 임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결과를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효과음 좀 넣어주세요. 효과 두두두두두두두 뭐 갑자기 효과 네. 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대선만큼 굉장히 긴장감 있는 선거는 아니었지만, 네. 계속 나오시던 장기 집권하셨던 두 분 후보가 또 나오셨잖아요. 네네. 그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오건호 위원장님 그리고 최창호 위원장님 나오셨는데, 네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당선되셨습니다. 역시. 세상 이거 부정선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이의를 제기하겠어요. 사람이 없나 봐요.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아니 득표율이 그러니까 찬성률이요. 한 분은 100%, 한 분은 96.9%. 아이고. 공산당 아닙니까 공산당? 96.9%가 뭐가 되는 거야? 이건 거의 공산당을 흡사하게 방불케 하는. 그 정도로 대체할 사람이 없다. 네, 그러니까 네. 뭐 투표 기간은 5월 24일부터 29일까지였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총 선거인이 203명, 투표자 수가 131명, 64.5%가 참여해 주셨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의 득표율, 찬성률을 좀 보이셨죠. 그래서 어쨌든 그 두 분이 또 당선이 되셔서 몇 년이죠 임기가? 2년입니다. 네, 2년 동안 또 이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를 운영을 책임지게 되셨습니다. 또 축하드린다는 말을 꼭.
이거 두 분이면 저 사랑하는 거 아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 저는 투표율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다. 네, 저도 투표했어요. 네네. 네, 투표했습니다. 유권자로서 네, 네네. 뭐 냈고요. 저 두 번째 또 두 번째 중요한 광고. 네, 그 광고인데요.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에서 지금 광고를 하나 부탁은 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5년에 그 세바사상이라고 해서 그 처음으로 상을 그 제정을 하고 세상을 바꾼 사회복지사한테 그 상을 드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제 1회였고 네. 올해가 제 2회째입니다. 아직 안 정해졌죠. 네네. 1회 그 수상자로는 사회복지사 박경석 그렇죠. 대표였고요.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대표님이 그 선정되셨고요. 어쨌든 그 복지국가 이념이죠. 정의, 인권, 평등, 연대, 민주주의를 우리 사회에서 구현하고 또 세상을 바꾸기 꾸준히 노력해온 사회복지사 개인이나 저희 이번에는 좀 넓혔습니다. 단체까지. 네, 단체까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지원하셔도 돼요. 그래요? 네, 갑자기 지원하셔도 됩니다. 네. 단체까지. 그래서 네. 추천 기간이 한 달이에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네네. 있고요. 시상식은 7월 네. 그 복지국가 촛불 현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 사람은 정말 세상을 바꾼 사람이다 네네. 라고 하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그 세바사에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이제 공정한 그 선정 과정을 통해 저희가 밤새서 그때는 그 선정을 계속 했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그 간단하게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처음 했을 때 그 말씀을 드리면 모든 후보자들을 그대로 다 늘어놓고 거기에서 반 해서 계속 올라갔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어느도 뭐 서류 심사 요건에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모두 다 투표. 모인 사람들 모두 다 투표해서 선정하고 계속 올라가서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투표 과정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고요. 굉장히 큰 부상, 명예와 저 이거 노벨상에 맞먹는 세바사상 아닌가요? 세바사상. 그렇습니다. 세바사상 제 2회입니다. 네네. 많은 분들께 추천 부탁드리겠고요. 그 셀프 추천도 가능하니까 김대현 대표님. 네. 네, 제가 특별히 자격을 드릴게요. 네. 그 오늘 같이 함께 이 자리에 계시니까 네. 네 대표를 네, 셀프 추천을 하셔도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희 공개는 안 해드릴게요. 셀프 추천. 네. 네. 방송을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뭐 얘기하다가 앞에 보면 갑자기 좀 많이 상황이 바뀌어 있어서 당황스럽긴 하네요. 네. 네. 역시 예술인은 많이 틀리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퀴즈 하고 다시 이제 그 게스트한테 집중을 하겠는데요. 저희 퀴즈는 아까 잠깐 뭐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이번에 또 선출되신 재선에 성공하신 두 분의 성함을 달아주시면 푸짐한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듣고 계신 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굳이 방송도 안 들어도 알겠는데요. 그래요? 몰라요. 철자 하나 틀려도 네네. 계속 들어도 모른대요. 네네. 네. 일단 다시 방송으로 돌아가면 아까 그 하모니카 하모니카 소리가 이렇게 강렬한지 몰랐어요. 되게 고급스럽다. 네. 라는 느낌도 들었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되게 격조 높은 방송이 된다. 우리가 업그레이드했다라는 표현과 왜요? 대표님 부끄러우신가요? 그게 아니라 너무 격조가 높아져가지고 아니.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왜 음악으로 뭐 요즘에는 거기다 그냥 뭐 음원 노래를 많이 그냥 다운받아서 듣거나 음원 사이트에서 이렇게 듣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라이브 음악을 사실 들을 기회도 그렇게 많지 않고 보통 잔잔한 음악을 잘 이렇게 듣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하모니카 소리를 이렇게 직접 같은 좁은 공간에서 그러니까 마주보고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저는 되게 영광스럽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때까지 왜 안 보여주셨나. 안 노래하는 부르셨잖아요. 저 지난번에도 뭐 네? 몇 달 전에 해놓고 안 부르는 동안 저는 거절한 적 없습니다. 계속 네. 기다리기만 했고요. 제가 또 여기 한 달 만에 와가지고.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어쨌든 오늘 주제가 그래도 마을 네. 사회복지사기도 하기 때문에 네. 예술도 예. 됐고 그다음에 이제 복지에 관련된 연구소 해가지고 더 창고라는 것도 이전에 그 창고에서 네, 예. 관련된 어떤 일맥상통을 느끼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특별히 이게 문화적인 콘텐츠를 넣어야 되는 뭐랄까 그 채워야 되는 뭐랄까 좀 그 뭐랄까 복지 분야에서 이렇게 채워서 딱 임팩트가 딱딱 오는 건 느낌이 좋은데 특별히 이렇게 예술을 이렇게 하면서 복지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동호, 양혜정과 복지 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그 생각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네. 처음에 복지사로 일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활동하는 것에 문화 콘텐츠를 넣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어요. 아, 네. 근데 지금은 문화적인 콘텐츠를 내는 게 아니라요. 문화 자체로 하면서 사회복지의 본질을 바라보자. 이런 거죠. 문화 자체에서 지금은 문화가 복지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술가다. 그리고 함께 만드는 것이 복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그 요셉 보이스라는 그런 옛날에 포스트 모더니즘 그 백낙준이랑 공동작업도 많이 했던 유명한 예술가가 있어요. 그분이 하신 얘기거든요. 모든 사람은 예술가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한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 행동한 사람은 예술가다. 예술가가 그냥 직업적인 예술가 어떤 뭔가 좀 이렇게 자기의 그 기술을 막 이렇게 쌓은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술가 같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예술가가 아니라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예술가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결국은 복지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그 4차 산업혁명 얘기 막 나오면서 예, 인간이 나오겠죠. 도대체 뭐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의 본질적인 질문을 거기서 봐야 됩니다. 그 4차 산업은요,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건데요. 기계에 뺏기는 게 아니라요. 자본이 사람을 지배하는 거를 절정에 이르게 하는 거죠. 예,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꾸만 기계를 돌려요. 기계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자본입니다. 어떤 사람이 독점을 하기 위해서 하고 그 매드맥스라는 영화 전 되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물을 독점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물을 조금 풀어요. 사람들이 그 물 먹으려고 막 달려들고 감히 거기서 떠날 생각, 반항할 생각 못 하죠. 저는 그게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그 자본이라는 거는 결국은 삶의 주인공을 사람이 아니라 자본이 가져가는 거예요. 자본 몇몇 사람들 독점하기 있고 저걸 조종하기 위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이것을 대응하는 거는 그 삶의 중심을 사람한테 되돌려 놓는 일이거든요. 저는 그게 우리 삶을 어떻게 창작적이고 인간적인 중심으로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게 하는 거는 값어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게 문화예술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요. 사회복지사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 되게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생각해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저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기본소득제 갖고 네. 있는 것들의 문제점이 좀 그 사람 좀 더 봐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본소득제라는 사람이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에 돈이라도 주면서 생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내수 경제가 돌잖아요. 돈이 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또 도구화 시키는 거예요. 자본의 도구화로. 네. 또 기본소득제의 가장 그 문제점 저 그러고 생각합니다. 이걸 해결하면 기본소득제도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가 없는 기본소득제는 굉장히 독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은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네. 복지의 서비스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고 기본소득만 유지시켜서 사람의 생존만 해준다? 이거는 저는 또 매트릭스 아시잖아요. 네. 사람들한테 가상세계에서 계속 뽑아먹고 남은 사람들은 자유를 살기 위해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저항하고 이런 거잖아요. 저는 그런 질문과 해답이 없는 기본소득제는 상당히 독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쯤에서 제가 또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오늘 나오신 선생님이 개인적인 의견임을 먼저 밝혀주시고요. 굉장히 논쟁이 있거나 저거 하시면 언제든지 요즘
뭐 괜찮아요. 아니, 뭐 괜찮아요? 한두 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얘기 저만 하는 거 아닙니다. 맞아요. 일단 그래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 거. 그분 네. 그런 부분에 이제 어떤 측면을 이야기 뭐 말씀을 해주시는 그러니까 제가 기본소득제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이런 근본적인 질문도 함께하는 그쵸. 것이 가야 된다 생각하는 네네. 거죠. 네, 원래 초대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굉장히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이런 중심을 좀 중립적인- 잡아주셔야 돼요. 제가 네. 저는 그냥 생각 없이 하니까 아니야 왜 그래? 이동훈 선생님이 누나 누나 아니야. 중심을 잡는 거예요? 모음을 사리시는 건가요? 네, 좀 여기 단체가 걸려 있는 방송이니까 네, 예. 그렇죠. 아, 몸이 예, 살아야 예. 중심이 네. 잡히더라고요. 그렇죠. 아무튼 그런 좋은 내용이나 중요한 포인트를 내주셨어요. 근데 궁금한데 역시 이제 이제 사회복지사고 네. 이전에 도봉 창고라는 그런 예. 과정을 거쳤고요. 예. 지금도 역시 있는데 여전히 그 문화적 콘텐츠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아니요, 문화적 콘텐츠라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문화 자체가 자체가 사람이 사는 본질을 얘기하는 거고 그 본질 속에서 사회복지와 문화는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콘텐츠를 차용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렇게 접근했어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문화적인 어떤 활동들을 구실로 아니면 사람 만나는 어떤 도구로 사용을 하고자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조금 더 이제 알게 되면서 결국은 본질을 만나야 된다. 예, 지금은 많이 복지관이나 아니면 사회복지단체에서 문화적인 것들을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죠. 뭐 마을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마을 공동체 사업은 거의 뭐 그 사업들의 90% 이상이 다 문화예술 콘텐츠에서 빌려왔어요. 빌려왔는데 뭐가 되냐면은 그 내용들을 보면은 함께 만들어가는 커뮤니티 아트의 역할이 아니라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람들 불러서 가르치죠.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도 그거 가지고 소득이 충분히 안 되니까 여기 가서 또 가르칩니다. 마을이 도봉이라고 했는 데서 가르치다가 또 되면은 저기 성남 가고요. 또 저기 또 광명도 가고요. 또 그 강북도 가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막 움직여야지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정한 그 사람들도 문화예술의 기능을 살리라는 기능으로 하기보다는 계속 유랑하면서 사람 만나는데 정신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문화 콘텐츠로 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을 두고 가야 된다고 볼 때 제가 이 얘기가 그런 본질을 살려주면은요 마을도 살게 되고요 복지도 살게 되고 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화 예술 이렇게 했을 때 저도 사실은 컨텐츠 그러니까 문화라는 그냥 협소하게 보면 문화 예술이라는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마을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 이 지역의 어떤 특성 그것도 문화라고 하고 삶이 살아간 독특한 양식 같은 것도 사실 문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저도 그렇게 선생님 이렇게 말씀 듣기 전에는 되게 협소하게 사실 지금 문화복지팀, 문화 뭐 여가 이런 사업들 엄청 많은 모든 기관에 없는 데가 없고 최근에 몇 년 동안 그게 유행이었어요. 맞아요. 어떤 무슨 네. 뭐 어느 장애인의 어떤 문화여가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포털 사업으로도 엄청 많았고 그러니까 그 뭐냐면 강사들을 불러서 전문 강사들을 불러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맞아요. 그 양성해내고 뭐 네.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었고 아직도 여전하고 그렇죠. 여전한데 네, 맞습니다. 저의 어떤 그런 시각이나 이런 것도 좀 다시 바라보게 좀 해주신 것 같은데 그 질문 좀 드리자면 이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네. 사실 문화여가라는 사업을 들고 네네. 문화복지라는 사업을 들고 네. 사업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회복지사들이 다 모든 기관에 있잖아요. 네. 그런 사회복지사들이 조금 더 본인들도 행복하고 네.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도 함께한다는 느낌의 어떤 좀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네. 것들에 대해서 좀 조언을 주실 수 있다면 예, 그 어떻게 보면은 문화 만병통치약 이렇게 만병통치약. 문화를 되게 절대화시켜요. 그래서 프로포즈 저도 그렇게 포즈를 썼거든요. 기관에 있을 때 그 우리 마을은 열악해요. 문화 지역으로 소외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참 불쌍해요. 그래서 문화라는 약을 한 번 먹으면은 애들이 씻은 듯이 나와서 건강해질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쓰죠. 그렇게 써요. 네네. 그러니까 그럼 소위 문화 앵벌이가 되는 거거든요. 문화가 앵벌이 수단이 되는 거죠. 그게 그동안 계속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쓰고 있어요. 많은 기관들이. 저도 그렇게 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뭔가 좀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내려면은 이렇게 만들고 사전 사후 막 조사를 하거든요. 사전에 했더니 뭐 애들이 그 자존감이 뭐 6%였다가 끝나고 나면 7%로 늘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몇 개월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문화라는 거는 결국은 자기가
이것들을 주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창의력을 방해하고 그리고 제가 그걸 주도적으로 사용하고 이게 중요한 문화적인 건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쓰는 실무자들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실무자들도 그거 해놓고 그게 없어요. 그 자신감이 없어요. 이거 해놓고 애들 진짜 높을 거라고 확신 드냐 보면은 확신 안 써요. 결과 보고서는 그렇게 써요. 근데 그렇게 됐으면 몇 년 지나면 세계가 이제 다 행복하게 힐더월드가 될 것 같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삶을 바꿔야 돼요. 그 주체자가 자기 환경이 정말 문화적인 환경인가. 내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문화적으로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존엄한 자질과 내 존엄한 자질이 만나서 뭔가 좀 케미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 함께 연구하면서 하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자기 사업을 하다가 문화 사업이 되게 되면은 이것들을 다 뒤로 집어치고 요거 하고 또 끝나면 요거 하고 이렇게 되면은 문화라는 건 짐이 될 수밖에 없죠. 자기 삶이 이 삶과 어떻게 연결돼서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해야 되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 책상 같은 것도 할 때 똑같이 이런 거 이렇게 칸막이 놓고 이렇게 복지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것도 좀 바꿔보자 우리 환경을 좀 우리도 좀 문화적인 환경을 하면은 일도 잘 되거든요. 그런 실험 결과도 많이 있죠. 여기를 조금 더 좀 행복한 분위기로 만들자. 이거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아마 정말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즐겁게 일하는 자체가 저는 문화라고 생각하고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겠는데요. 저도 그게 아니고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겠는데 네. 사회복지 기관들이 그렇게 문화적이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밖에 크게 아마 그 기대치를요. 네네. 크게 하면 네네. 어려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 자전거를 탈 때 오르막길 저 높은 데를 가면은 되게 힘들거든요. 그때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다리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되게 기대치를 작은 데서 놓는 거죠. 작은 데 놓고 예를 들면은 자리 하나에 꽃 한 송이라도 넣자. 네. 뭐 이런 것부터 조금 바꿔서 기관장님이 좀 돈 좀 쓰세요 가지고 직원들 자리에다가 좀 화분이라도 한 대 넣어주세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한다던가 뭐 이런 거부터 작은 것부터 바꿔나가기 시작하면은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우리 삶도 좀 개선되지 않을까, 환경도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저희가 원래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만 훅 갔어요. 이렇게 빨리 갈지 몰랐는데 우리가 노래 한 곡 듣고 이렇게 훅 가기도 좀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마을이라는 현장에 계신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복지관과 복지의 마을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충분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부족한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하고자 하거나 앞으로 해야 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네,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의나 이런 어떤 같이 사업하시는 거 마을이나 이런 사업에서 네, 들어가서 이런 일을 같이 하거나. 같이 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광고하실 시간 그리고 어떻게 하면 김대근 대표와 연락을 할 수 있는지 강의를 어떻게 초빙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의 문자로 가는 건 아니겠죠, 설마? 네. 항의 문자도 괜찮답니다. 제가 강의할 때마다 늘 소개하는 시가 하나 있어요. 조민정이라는 7살짜리가 지은 시인데요. 이런 시예요. 제목은 싫단 말이야고요. 왜 국에다 밥 말았어 싫단 말이야. 이제부터 나에게 물어보고 말아줘. 꼭 그래야 해. 이런 시예요. 그러니까 이 조민정 어린이의 저항시라고 전 소개를 하거든요. 이육사, 윤동주에 못지않은 굉장히 엄청 진정함이 묻어나는 저항시거든요. 왜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필요성에 의해서 자기 좀 바쁘다고 나는 바쁜 이유가 없는데 이런 거.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좀 환장하긴 해요. 그런데 국에다 밥 말 때도 말할 수 있어. 하지만 물어보고 말하죠 이거거든요. 나 주체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화동 벽화마을에서 사람들이 왜 주민동의 없이 이런 일 한다고 그 벽화를 다 지우고 시뻘건 페인트로 막 칠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네네. 아무한테도 자기 삶의 주체인 주민한테 물어보지 않고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거야 했는데 결국은 삶은 더 망가지고 이분들을 지금 법에 고소돼서 벌금형 받았어요. 왜냐면은 또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벽화 같은 거 그리지 않았으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마을이 오히려 벽화 때문에 분열되고 서로 고소하고 어려운 마을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은요, 삶을 그냥 자체가 효과를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동의를 얻어서 동기감을 발휘해야지 그거 가지고 훌륭한 다음 단계를
기획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이 공공위에서 하는 것들이 또 일방적으로 진행됐죠. 저희 마을 예술 창작소도 사실은 그런 면이 있어요. 우리의 필요성, 우리 활동과 상관없이 그냥 지역의 정치적인 어떠한 행정적인 그런 필요성 때문에 저희는 사업을 접어야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안타까워했죠. 그 사업, 안타까운 사업을 그냥 접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기록들을 남기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마을 예술 복지연구소 더 참고 이렇게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참고 더 간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이렇게 강의할 때는 더불어 함께하는 창고야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근데 왠지 더불어민주당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랬다면 다행이네요. 어쨌든 더 하겠다는 건데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사업 그 주체자가 사람을 주체적으로 만들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 물어본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판단하고 함께 고민하고 이런 작업을 계속하는 게 제 목표고요. 저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최근에 그 서울문화재단에서 생활예술 매개자라는 것들 사업을 뽑았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됐거든요. 그게 금요일 날 그 장작 4대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4대1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냥 이쯤 되지 않을까 싶은 건데. 그래서 됐어요. 그래서 돼가지고 지금 이제 사람들하고 매개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 근데 저는 단순하게 뭐 동호회나 이렇게 그런 취미 활동 아니면은 그냥 진짜 그 업을 하시는 분 이분들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을 다 만드는 거예요. 삶을 정말 자기 주체적으로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은 모든 분들은 다 예술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얘기를 다 듣고 함께 그 다음에 꿈꾸는 마을 그리고 꿈꾸는 예술, 꿈꾸는 문화는 뭔지 더 이렇게 더 만들어가는 역할이 제가 하는 역할을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만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명함도 안 나왔는데 명함 주겠죠. 그리고 만나고 저를 만나는 방법은 일단 저는 좀 페이스북 통해서 제가 활동하는 것들을 알리고 있고요. 그게 이제 facebook.com 한 다음에 /DANI 73 이렇게 누르시면은 제 활동한 소식들 제가 계속 올리고 제가 블로그에도 좀 써가요. 그 왜 지역에서 문화예술 공연 같은 게 왜 자꾸만 이렇게 그 터부시 되고 아니면 식상하고 여기서 갔던 사람 저기가 또 나가고 막 그 10월달 9월달 되면은 일주일에 막 대여섯 개씩 뭐 해가지고 막 정신없게 만들고 이게 왜 이럴까 이런 것도 저는 고민하고 아마 쓰고 있는 게 칼럼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보실 수 있어요. 네. 블로그 이름은 어떻게 검색하죠? 블로그는 네이버 블로그를 쓰고요. 거기도 DAENIE 대니 그러니까 대근이 줄임말이에요. 아, 네네. 제가 어렸을 때 대근이라는 발음이 안 되니까 그냥 저를 스스로 대니라고 불렀대요. 아니 뭐 그냥 느낌상 힘이 꽤 있어 보이는 대니라고 그러니까 네네. 누가 이렇게 하더라. 그걸 거기다 갖다 대니 그러더라고요. 네. 아재 개그였군요. 네. 그래서 뒷이야기가 뭐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리고 또 뭐 마을 사업 또 문화복지 관련돼 있는 사업들을 준비하시거나 진행하시거나 지금 정책이 있으시거나 자문 이렇게 없고 초대해서 네 아니요 자문 안 되고요 돈을 주고 강사로 초빙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전화 이메일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게 그 얘기였군요. 저 되게 싫어해요. 저는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 거. 네네. 정당하게 돈을 주고 왜냐면 그러면 요구할 수 있거든요. 어느 오늘 키워드가 함께 하자인데. 그럼요 함께 해야죠. 저기 어느 공공예술가의 사무실 가봤더니 네. 재능 기부 금지 구역 써 있더라고요. 저 그런 거 너무 싫어해요. 네, 저는 재능이 없어서 기부해달라는 것은 없지만 되게 싫어해요. 그래요. 재능 기부 없어져야 됩니다. 네. 저기 재능 기부를 좀 요구하시나 보죠? 저 앞에 있는 분이. 아니 그러진 않아요 여기. 근데 네. 그분을 보고 말씀하신. 저희는 뭐 그냥 재능이 없어서. 저는 사실 이제 문화 예술에 대해서 잘 몰랐고 사실 마을 만들기 이런 거에 대해서도 크게 사실 관심을 크게 두진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뭐 마을 만들기나 아니면 문화 뭐 예술 이것보다 이것도 물론 이제 오늘 좀 많이 다루었지만 저는 이렇게 사회복지 어떤 근본 그리고 마을 사업의 본질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더 알게 된 그리고 기본적인 사실 가치였는데 가치인 걸 다 알면서도 우리가 계속 잊고 살아가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은 부분들이 잊고 살아가는 그 부분들이거든요. 아니면 알고는 있지만 그냥 저 안에 묻어두고 사실 꺼내려고 하지 않는 그러기엔 너무 복잡하거든요. 일을 할 때. 그래서 그 잊고 살아갔던 부분들을 좀 많이 건드려준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많은 느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하모니카처럼 음악 한번 요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건 한 보름 전에요. 뭘 잘못 삼켰어요.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었어요. 뭐 타다가 이렇게 같이 섞여 들어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성대에 걸려서 네. 그걸 하려고 내시경으로 꺼냈거든요. 어머. 네, 거기 구급차 타고 가서 그래서 꺼낸 다음에 저 성대가 좀 다쳤어요. 네. 그래서 그 소리가 잘 안 나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머, 그래서 그럼 노래는 안 하셔야 근데 되는 노래를 뭐 간단하게 할 수는 있을 것 네네네. 같아요. 네, 그래서 꼭 자작곡을 준비해 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요? 제가 막 네. 찾아봤는데 네. 힘들면 래퍼 있는데 아니 아니, 망치고 네. 저 래퍼를 제가 몇 번 써보려고 그랬는데요. 네네. 쓸모가 없어요. 아직은 너무 자기 틀이 강해. 저분도 한 임팩트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저희 방송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네. 이 방송이 아니고 그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겠지만 노래로 끝을 내보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 방송으로 끝장을 낸 줄 알고. 아닙니다. 네. 노래로 이제, 네.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노래 약간 해보는? 설명을 네. 좀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제 아들이랑 같이 노래를 좀 가끔 만들어요. 아들이 이런 거 해보고 싶어 막 얘기하면은 그거를 조금 매개로 노래를 만드는데 이 노래는 우리 아들이 막 무슨 달리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만들다가 한 몇 달 전에 시골 학교 운동회에서 장애 희귀병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이랑 손잡고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 장면이 이렇게 감동적인 뉴스로 나온 게 있었어요. 그게 떠올라서 그 내용을 한번 좀 만들어봤어요. 네. 네. 지금까지 김대근 사회복지사 선생님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끝으로 그분의 노래 들고 마치겠습니다. 모두 함께 달리자 우리 모두 함께 달리자 우리 마주 잡은 두 손 놓지 않고 달려가자 저 땅 끝까지 저 하늘 끝까지 달리자 모두 함께 달리자 우리 모두 함께 달리자 우리 마주 잡은 두 손 놓지 않고 달려가자 저 땅 끝까지 저 하늘 끝까지 달리자 모두 함께 달리자 우리 모두 함께 달리자 우리 마주 잡은 두 손 놓지 않고 달려가자 저 땅 끝까지 저 하늘 끝까지 달리자